다음으로 경미한 부상. 보통 이제 차량을 타고 가다 뒤에 추돌 사고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사유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그냥 척추나 목이나 허리 쪽에 삐끗 이렇게 해서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추돌로 인해서 인대가 늘어난 것을 보통 이제 의학적인 병명을 이제 염자라고 합니다. 염자, 인대가 좀 삐끗했다는 얘기죠.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염자에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것이 이제 편타성 손상, 우리 히프레시라는데 채찍질 손상에서 아주 충격이 좀 심한 경우죠. 그래서 단순한 인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고통이 올 정도의 채찍질을 받은 것처럼 아픈 증세가 나타나는 이것을 히프레시라고 합니다. 이거와 조금 더 유사한 상태면서 좀 심한 상태가 이제 디스크 중에서 이제 벌징 디스크, 추간판 팽윤증이라고 합니다. 팽윤증이라는 것은 우리 척추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 연골판이 있는데, 연골판이 충격해가지고 주변이 부풀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벌징이라는 거예요. 벌징, 부풀어 올라간 거. 이것을 추간판 팽윤, 추간판이 부풀어 올라온 현상.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추간판 팽윤이 아닌, 벌징 디스크 아닌 추간판 탈출증이랍니다. 추간판 수액 탈출증, 이게 정확한 병명이 되는데, 이거는 척추째에 있는 추간 원판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추간 원판이 밖으로 그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조금 돌출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신경선인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린다든지 마비가 오는 증세, 이것이 이제 추간판 수액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수액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 이런 용어를 쓰죠. 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늘 다루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변성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수액이 이제 젤리 모양의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액 자체가 변성이 오면서 이 안에 있는 수액이 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탄력성이 있던 것이 탄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좀 느슨해질 수 있겠죠. 이것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느슨해진 그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 자체의 연골판이 옆으로 벗어나면서 그 옆에 신경을 누르는 현상,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이고,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 증상을 동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고와에 대한 인과관계, 기여도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려면 상당히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통사고로 100% 오는 것이 아니고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기여도만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왔는지 안 왔는지, 교통사고 온 것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문제되는데, 교통사고로 온 피해자라더라도 진단서를 발급할 때 병원에서는 질병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이 질병 코드에 보면 S코드라는 것이 M코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S코드라는 것은 외상으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M코드는 외상으로 온 것이 아닌 본인이 있는 질병이 갖고 온 내용으로 왔다, 이런 표시를 해서 이제 코드를 질병 코드를 적어야 하는데, 문제는 교통사고로 해서 CT나 MRI 찍었는데 검사상에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났지만은 이것이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주치의가 추간판 탈출증 S코드를 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기여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상에 S코드를 적용하지 않고 M코드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비에 대한 수술 비용을 일단 피해자가 본인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해결하라고 해서 수술비 실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아무튼 점점 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외상 기여도, 기왕적 기여도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분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여도에 대한 보험회사하고 병원 측에 대한 문제, 치료비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의 문제 때문에 사실 피해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추간판 탈출증을 해가지고 수술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자동차 질보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건강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실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 하도 이런 사고에 대한 손해가 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약관 규정을 조금 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개정 내용 보면은 부상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간단한 부상병명에 있어서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에 대한 부분은 보험에서 지불을 해주지만은 4주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치의로 하여금
4주 이에 추가적인 진단을 발급하지 않으면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치료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치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던 약관에 개정된 내용이 이번에 최근에 약관에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미한 부상 사고에 있어서 염자 디스크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